1호님하고 옥수님이 돌아오는 그 시점이에요. 구옥수님이 나가서 고기를 먹고 왔어요. 옥수님과 사호님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이제 슬슬 일어나는 시점이겠지. 현재 시각 11시 45분. 12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 15분 전. 그때 들어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15분 전에 왔으니까 1호 입장에서는 12시 1시 라고 아까 구옥수님한테 말을 했어. 그렇게 하면서 약간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순간 약간 주춤하는 후퇴 반응이 나오는 게 12시 1시에 만나기로 했어 이렇게 된 거고, 구옥수는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 뭐 12시 1시? 뭐 1시에 그러면 나가도 되는 거야? 1시 정도가 약속인가 보지? 라고 생각하고, 아니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이제 11시 이제 11시 45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벌써 12시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벌써 12시네?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인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우님하고는 남친 모드로 사진을 잠깐 찍고요. 근데 사우는 거의 후반부에 알게 됐어.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입장에서는 드립을 치면 안 돼. 이제 12시가 돼가지고 지금 이걸 정리를 하죠. 근데 14옥수는 지금 살짝 1호에 대해서 1호와의 슈퍼데이트가 싫은 건 아닌데 서운한 상태지. 1호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고, 어차피 1호가 갑자기 아침에 어제 저녁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기다려도 되지 뭐. 나에게 어쨌건 약속을 번복한 것처럼 됐으니까. 그래서 12시가 되어서야 이제 자리를 떴고, 사호는 그 약속이 14억이라는 얘기 들은 후부터 좀 마음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다들 늦게 오네? 그러네, 뭐 디저트라도 먹고 올걸. 그러니까 1호님 12시 약속이었어요. 1호님은 자기가 뭐 12시 1시 이러면서 1시 와도 된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약속이 그렇게 됐어. 아까 그러니까 아침에 14억님은 살짝 삐져 있었었고, 1호님은 삐졌지만 그래도 9억이랑 이렇게 고기도 먹고 하면 좀 풀렸다가 또 기다리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그래. 그래서 뭐 카페 갈까요? 거기 꽃카페 예쁜데. 그러니까 구옥수님은 그냥 1시까지 오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1호님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후퇴 반응으로 12시, 1시 이게 나온 게 실은 구옥수님 머리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야. 근데 오전에 커피나 마시려고 했는데 구옥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구옥순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고기라도? 이렇게 되고, 약속은 뭐 12시, 1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가 널 고르려고 난 했어. 실은 그것도 순간적인 핑계거든. 그래서 근데 저녁에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녁에 골랐어. 그것도 1호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거짓말이잖아. 상대를 속이려고 그런 거짓말은 아니었겠지만, 구옥순 입장에서는 12시 안 오니까 1시란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거야. 이것도 실은 1호님 잘못이야. 1호는 12시 약속이라는 얘기를 잊었어도 잊은 게 잘못이고, 만약 잊지 않았으면 12시 약속이면 솔직히 3분에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약속을 파토낼 마음이 아니면 잘못된 거지. 12시 약속이면 늦었던 건 이건 당연히 잘못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가지고 1시에 오는 거는 이거는 파토 내겠다는 거지 실은. 왜냐면 지금 서로 전화나 이런 게 안 된 상황이니까. 1호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 잘못된 정보들을 흘리더라고요. 그만큼 압박이 약한 사람인 거지. 구옥수님이 분명히 잘못한 것도 많고 그 뒤에서도 너무 섣부른 것도 맞는데, 이게 불필요하게 그 잘못 이상으로 욕먹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10분 늦었다고 1시에 와버리는 거는, 이거는 근데 1호의 잘못이야. 아무리 9억이 가자고 했어도 정확한 약속을 한 건 1호거든. 9억은 1호에게 제안한 거고. 그래서 어쨌건 카페로 향하고요. 그게 또 엇갈려 버렸어.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어쨌건 이게 꼬인 거는 14억도 그냥 왜 이렇게 갔다 왔어요? 하고 그 사원님도 우리가 늦게 왔다는 거 바로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구옥수는 14억이 캐고 다니면서 1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공작을 펼쳤다. 그거를 나는 알아내겠다라고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12시 12분. 그래, 맞아. 12시 3분에 커피 마시러 가놓고 실은 11시 45분에 도착했잖아? 근데 그걸 또 11시에 왔었다고. 약간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약간 좀 아이가 할 법한, 그냥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약간 자기에게 조금 유리한, 자기도 모르게 뱉어지는 그런 약간 디테일에서 약한 그런 거짓말들이 좀 나와. 그게 어떻게 보면 1호가 가진 그런 약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관계가 깊어졌을 때 그거는, 그래서 1호 방을 가지만 없어. 없어. 옷걸이에 수건을 걸었네요. 네. 음. 내가 회방 2번 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호는 그게 마음에 걸린 거야. 근데 나중에 퍼즐이 맞춰졌겠지. 14억이랑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빨리 갔다 오라는 뜻이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내가 회방을 놓은 거였구나라는 거를 아까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 근데 사호는 기본적으로 뭔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남을 되게 오히려 배려하고 싶은 사람이지. 꺼져가 진심이었다가 아니라, 그 꺼져는 약간 농담처럼, 그러니까 아까는 꺼져였지만 진짜로 빨리 갔다 와 라는 의미가 진짜였던 거지.
근데 실은 14억은 그렇게 맘상하진 않아. 왜냐면 사호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사호랑도 시간 보내도 뭐 크게 뭐 아쉬울 거 없는. 그래서 데이트는 취소한 건가? 근데 뭐 취소했을 리는 없죠. 근데 지금 웃음이 나와? 아니 지금 그렇게 약속이 파토났는데 사람이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자유인인데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지. 사원님은 기본적으로 약속이나 아니면 사람 간의 신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큰일인 거야. 아니 약속을 했으면 나 때문에 못 지키겠어. 난 지금 미안한데 이게 되게 미안한데 거기서 왜 웃음이 나와? 약간 이런 거지. 근데 14옥순이는 어차피 밥 먹을 거 뭐 10분 20분 늦는 게 뭐 별일인가? 인터뷰하다 보면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사우한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니 12시 약속이면 12시에 가야지. 그러니까 14옥도 지각한 거 잘못이고 지각하는 사람 물론 그렇지만 구옥수는 구옥순대로 그래? 그러면 뭐 1시에 오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서 이게 물론 어느 한 사람한테 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다들 잘못들이 섞여 있어. 물론 사오는 지금 잘못이 거의 없죠. 뭐 누가 잘못했냐 찾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14옥도 1호에게 그 살짝 수동 공격하는 면이 이 아침에는 살짝 있기는 있었어. 좀 무례하네? 왜 아침에 와서 지 마음대로 약속을 정해서 몇 시간 후에 가재? 약간 그런 마음도 있기는 있었어. 12시까지 약속이면 12시까지 왔었어야지.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혹시 바꾸거나 이런 건가?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바꾸지 않죠. 14억에 끌려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바꿀 수는 없는데 그래서 공정한 것은 다시 공정하게 원래대로 돌리는 게 9억의 관점이야. 9억수는 지금 14억수를 좀 오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14억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는 건 내가 혼자 남는 게 확실하면 혼자 남는 사람들과 뭔가를 해보려는 나름의 열정의 산물이었지. 1호가 혼자 남나를 확인해가지고 9억수는 모르게 1호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를 한 게 아니야. 근데 9옥수는 14옥순이 그런 의도로 행동했을 거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 왜 깨웠어? 이제 9옥순이랑 데이트 나갔을 가능성 높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14옥순도 9옥이 뒷공작을 했겠거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러면서 거스름이 관리를 해달라고 이제 거스름이 플러팅을 또 이제 하고 있죠. 14옥순이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눈에 보이는 플러팅이라고 해도 뭐 노력하는 거니까 연애 프로에서 뭐 이 정도 노력은 하는 거는 어쨌든 적극적인 거니까 그렇게 바로 손톱 깎개를 가져와가지고 그 거스러미를 진료를 해줍니다. 순이 사원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이렇게 남이 나한테 뭔가를 호의를 받으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원님한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먹히죠.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게 만드는 것이 사원님 같은 캐릭터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남성들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주면서 그런 심리적 보상을 얻긴 얻어. 이 사람에게 나를 뭔가를 해주면서 감사도 표현하고 신사도 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갚을 기회도 생기고 또 가까워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준 것으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되게 사소하지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또 생기죠. 사람 남녀 관계가 좀 그렇지. 제가 그 의존성이 필요하다라는 그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존적이지 않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원하는 걸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도 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은 관계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정치력이라는 거는 보통은 안 들어줘도 되는 걸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들어줘. 이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면 원래는 안 들어줘도 되고 좀 힘든 일이지만 들어줘. 그런 일들이 쌓였을 때 그런 사람이 곳곳에 포진돼 있는 게 정치력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의존할 수 있고 저 사람 나한테 의존할 수 있는 관계가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정치력이 생기는 거죠. 거스름이 플러팅은 내가 관심 있으면 심쿵 포인트긴 해.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같이 이렇게 되면은 당장 거리가 가까우니까 안 설레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고 플러팅을 하는 게 그렇게 감각적으로 잘하는데 아니면 여기서 진짜 각오하고 진짜 이를 갈고 이렇게 몸 관리도 하고 정신 무장도 해가지고 각오하고 나왔을 수도 있어. 자기의 어떤 플러팅의 그런 부분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 나라면 손 못 자 붙고 가슴이 터져버리지. 내가 옥순인데 굳이? 뭐 이러면서 그렇게 민망함을 또 달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영혼을 어찌할 거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과연 두 사람이 잘 될까? 데이트를 한번 봅시다. 아직은 뭐 모르죠. 일단은 구옥수님과 데이트밖에 안 했잖아요. 14년이면 오래 하긴 했구나. 14년이면 이제 중급에서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는 뭐 대충 그 시점이지. 그러면서 이제 결혼 후의 상황을 좀 떠보죠. 그래서 나는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좋다. 소속감을 중요시한다. 확실히 회사를 다니면 안정감도 주고 계속해서 외부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니까 활력이 되기도 하고
그 회사 생활이 주는 또 활력이 있긴 있지. 누군가는 그걸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럼 결혼해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싶냐? 데이트를 하면서도 늘었어. 눈물 포인트가 부모님인 사람. 직장 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저거를 해야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경우도 있고. 1호가 여기서 이제 뭐 아이들 얘기했지. 아이들 얘기. 뭐 더 얘기를 했지만 저 월급 다 쏟아부어서라도 가사 도우미 구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바뀌긴 하죠. 우리나라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진 공통적인 정서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직장 일을 하시는. 그래서 약간 자신의 커리어 때문에 아이들과의 시간을 좀 희생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셔서 물질적인 것을 더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실은 하나의 좋은 또 가르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없을 때는 그냥 일단은 그냥 그 아이들에게 가사 도우미, 뭐 나보다 육아 도우미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잘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제 또 막상 어머니가 되면 조금 관점이 바뀌는 부분은 있죠. 서로 매력에 끌려도 좀 사귀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1호님의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다 알고 다 좋아하면 괜찮은데 구옥수님은 다 좋아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육아 도우미를 쓰는 것보단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워야 되는 게 근데 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면 내 커리어는 어떡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구옥수님처럼 내 커리어를 생각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삶에서 아이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어떤 걸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그걸 포기함으로써 얻는 것이 있는 거고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 그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의 관점이지. 근데 구옥수님은 1호님의 마음을 캐치했어. 아내가 육아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냐. 육아에만 전념하고 집에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이렇게 16개로 쭉 펼쳐놔서 그렇지 뭐 다른 거 별거 없어. 그 일단 외모 보면 사귈 수 있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근데 부모님도 같이 살길 원하진 않거든. 효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정도면 되지 실은. 그런 거면 충분한데 총 16가지 본인도 놀래. 근데 저거는 지금 사귀기 전까지의 조건이고 사귀면 거기에서 방송으로 말할 수 없는 또 조건들이 붙잖아요. 그리고 지금 칠옥수님이랑 얘기했던 게 저게 안 적혀서 그렇지 부르면 바로 만날 수 있어야 됨. 그것도 있어야지 17번째 조건이잖아. 근데 여기서 1호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호님이 결혼이 되게 하고 싶은데 결혼이 좀 무섭다. 내가 일부러 약간 피하는 것 같아. 조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1호님이 이게 실존주의 심리학 쪽에서 되게 인상 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인간이 어떤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호님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쨌건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이런 안정적인 내 외로움이 해소되는 이 관계가 결국은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근데 1호님이 가장 바라는 건 뭐야? 1호님이 가장 바라는 삶은 부모님 이대로 살아계시고 나는 나대로 연애하면서 이대로 아들로서 사는 삶이 1호님이 가장 바라는 삶이야. 이대로 세상이 멈춰버리는 것. 이대로 그냥 쭉 나는 아들로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대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나는 이렇게 항상 행복하게 살고 연애도 그냥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죽잖아. 어쨌건 인생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호님은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그런 게 결국은 부모님에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지만 그게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부모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 어떻게 보면 그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자꾸 미루고 나도 모르게 게으러지고 마무리를 못 짓고 그런 게 실존주의에서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그런 슬픔에 대한 거 헤어진다는 거 끝이잖아.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계속 두려워하는 거거든. 결국 1호님은 지금 아직 뭐 중년이 아직 덜 됐지만 중년의 실존에 대한 그런 고뇌에 휩싸인 거지. 20대 때 허무한 연애를 해오면서 공허함을 경험했고 30대 때는 사랑을 경험했고 지금은 이제는 실존에 대한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두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게 참 인정하기가 힘들어. 그게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를 이해하기가 이거를 머리로 알아도 내가 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근데 이거를 깨닫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머리로 알아도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 라는 거를 어쨌건 지금 1호님은 그런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더 겁이 많아지고 더 눈물이 많아지고 그러는 거지. 왜냐면 부모님과 이 시간이 끝날 걸 알거든.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어서 저렇게 자꾸 피하는 건 이대로 멈추고 싶은 마음이야. 파우스트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지옥으로 끌려가? 언제 내기에서죠. 세상아 이대로 멈춰라. 난 지금으로 충분히 아름답다고 느끼니까 라는 의미로 지금 세상의 시간이 멈추고 이대로 안주하길 바라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대로 세상이 멈추길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파우스트 강의 이번에 올려드렸죠.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적인 얘기거든. 아무튼 그래서 지금 1호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뇌를 하고 있는 거지. 방황을 하고 있는 거지. 1호님은 그걸 결국은 그래서 지금 가정을 갖고 싶은 거야. 이대로 나이 들어가는 게 고통스러운 거야.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과거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좀 1호님은 좀 이렇게 점점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볼수록 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로 해서 성벽을 자꾸 쌓아가는 거지. 사기에 나와서의 장면만 보면 1호님의 성벽은 더 높아졌어. 자기 고찰이 되는 거는 또 구옥수님의 능력이죠. 그런 또 장점이 있겠지. 내가 저렇게 이렇게 집을 비워놓을 정도로 나는 결혼에 이렇게 진지하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 위안을 주는 거지. 1호님은 다른 노력을 오히려 안 기울여 버릴 수도 있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그게 이제 남들한테 보여준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와 헤어지고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어도 내가 사랑했던 그 존재는 죽은 거나 다름없거든. 그러니까 1호님의 그런 실존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남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실은 1호님만의 고민은 아니야. 중년이 지나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변화죠. 근데 살다 보면 잃는 건 당연하죠. 어떻게 모든 거를 다 쥐고 가겠어. 근데 하나하나 잃을 때마다 그 두려움이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1호님한테는 그 고통을 더 견디기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구옥수는 지금 헤어져서 잃는 게 뭐 사귀다가 헤어지면 끝이지 뭐 그런 거 갖고 신경 써. 구더기가 무서워서 아주 장을 못 담그는구나. 우리가 너무 심리적으로 깊이 들어간 방금 얘기를 하니까 구옥수님이 바로 현실로 끌어내줍니다. 아니 뭔 개소리 하고 있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네. 하늘이 무서워 무너질까봐 어떻게 걸어다니. 이게 참 삶의 밸런스가 중요해. 이제 지금 1호님의 이런 부분을 또 고찰하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면 지금 구옥수님 말처럼 또 이렇게 딱 나올 수도 있어야 돼. 송나라인가? 거기서 이제 하늘이 무너질까봐 막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의 이제 일화가 나와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기우라는 말인데. 그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깝죠. 그냥 단순히 겁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근원적인 공포, 중년에 보통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구옥수님의 이런 방식은 굉장히 좋은 카운셀링이야. 어떤 사람은 저런 게 너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지. 굳이 깊이 들어가서 뭘 파헤칠 게 아니면 원인 같은 거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떤 걱정으로 가는 거지. 장장 50분간의 대화를 나누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여기서는 12시 1시 이랬으니까 지금 구옥 입장에서는 1시? 그럼 1시에 맞춰서 가면 되지. 약간 이러면서 지금 1시간 놀다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숙소에서는 우리 좀 먹고 와야 되나? 왜냐면 데이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1시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뭐 근처를 간 게 아니고 차 타고 나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때 오죠. 현재 시각 1시 5분. 아니 1시 약속이라고 생각해도 늦었는걸?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났죠. 그래서 뭐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 지금 기다린 14옥수는 지금 기다렸으니까 근데 뭐 화를 내진 않았어. 근데 이제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바로 사과하면서 12분 늦었어요. 사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 그러니까 사회성이 좋아. 사회성이 어떻게 보면 사호님은 이런 자리에서는 확실히 또 사과하고 이 사람이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를 많이 하니까 가능한 일이겠지. 그래서 이제 바로 사과를 하고요. 이제 얼른 나가라고. 그리고 구옥도 지금 늦게 오긴 늦게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이제 배고파서 이제 얼른 가자고 하는데 둘이 밥 안 먹었네. 1호님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어. 그냥 진짜로 밥을 먹은 줄 알았는데 안 먹었어? 너네 먹은 줄 알고 우린 고기 먹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 밥을 먹었어? 슈퍼데이트를 앞뒀는데 잘못 전달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못해도 지금 아까부터 셌지만 5개는 돼.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9억하고 14억이 싸우잖아. 근데 너무 이게 한 사람이 다 잘못이다.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이 상황은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아니 슈퍼데이트를 앞두고 밥을 먹어? 뭐 먹었냐는 말에 고기. 심지어 고기. 12시에 데이트 가면 밥 먹는 거 아니었어? 이제 난 또 먹어도 돼요. 그래도 1호님이 그 정도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죠. 이제 구옥수님도 고기를 먹은 거는 좀 내가 슈퍼데이트를 못 나가지만 그래도 나도 뭔가 거하게 좀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약간 그런 지기 싫은 마음이긴 했는데 밥을 먹고 오는 줄 알았던 것까진 사실이야. 그래서 잠깐 또 구옥수님은 구옥수님대로 지금 화가 났죠. 왜냐면 아니 구옥수님은 1호님한테 분명히 밥 먹고 온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밥 먹었다고 했는데 밥 먹은 거 갖고 갈구네?
지금 우리 고기 먹은 거 갖고 지금 14옥순 표정이 지금 안 좋아? 아니 네가 뒷공작해서 원래 나랑 슈퍼데이트 할 사람을 네가 뺏어가 놓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슈퍼데이트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밥 먹고 온 게 그렇게 잘못이냐? 라고 구옥순은 지금 생각하는 거고 14옥순은 뺏지 않았어. 심지어 밥 먹는다고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1시는 너무 늦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도 지금 오해가 많이 생겼죠. 프로틴 쉐이크. 근데 14옥순이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14기의 14옥순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좀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4기 때는 그런 표현이 왜냐면 약간 감정적인 처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1호는 아까 카레 이야기했길래 나는 식사로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1호가 그때 4호가 하는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온 거야. 1호는 1호대로 14옥이 빨리 그냥 갔다 오면 좋겠는. 지금 내가 데이트하자고 했는데 그 시간을 이제 밀어버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마음이 상한 거죠. 그냥 카레 이야기했던 것만 기억나. 그때 장면을 보면은 1호가 4호를 많이 안 쳐다보고 오히려 14옥만 많이 쳐다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저런 4호의 그런 맥락을, 그러니까 1호가 그 정도로 센스가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14옥만 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구경을 했었죠. 그래서 혹시 오늘 카레 먹으러 가요? 그래서 이제 카레 얘기를 했었지. 이 옷을 갖고. 근데 그때 1호님은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14옥 잘 참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프로틴 쉐이크 받고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지. 처음에 왔을 때는 몇 마디 하려다가 거기서 이제 4호가 바로 사과하고 늦게 온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데이트는 밥 먹고 이제 다른 거 카레 먹으러 갔다 온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4호의 개그를 잘못 알아든. 저걸 저렇게 표현한 거면 되게 세련된 거죠. 옥순도 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자기나 표현이나 이런 거를 스스로가 좀 자제할 수 있는 그게 성장이지 뭐. 어떻게 뭐 감정 자체가 변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도 내가 어떤 감정에 들더라도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거 그게 성장한 거지. 14옥순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박수 쳐줄만 하죠. 실은 여기서 사호한테 뭐예요? 아까 말 못 알아들었잖아요. 이러면서 사호 그 남자 사호한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구옥은 아니 지금 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어? 응? 지금 네가 뒷공작으로 1호랑 슈퍼데이트 가는 것도 난 지금 빡쳐 죽겠는데 지금 사호한테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를 흔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9억원 14억을 지금 오해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했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팔을 흔드는 거지. 지금 9억 입장에서는 사호도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사호가 지금 슈퍼데이트도 아닌데 14억이랑 시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9억 입장에서는 짜증나거든요. 지금 14억이 1호와 슈퍼데이트권도 강탈해 가고 나서 그리고 4호와의 시간도 그 규칙에서 어긋나게 지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9억은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면서 14억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웃으려고 해보지만 뭐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개그를 이해 못해서 밥 먹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프로틴 얘기를 물어봅니다. 슬쩍 돌리죠 얘기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사랑이 뭐냐고. 근데 14억은 다 준다고 그랬어. 나 1호에 사랑 받고 있는 거 아니고요. 나는 뭐 4호에게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아끼는 거겠어. 9억은 아끼는 게 아니라 많으니까 준다고 한 거지. 딱 보니까 멸균팩이잖아. 엄청 많이 사놨겠지. 물론 뭐 멸균팩으로 돼 있는 건 유통기한이 기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확실히 흰머리가 많겠어. 그런 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걱정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하얘진다? 4호가 구옥수님을 은근히 이렇게 돌려까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농담처럼 돌려까니까 구옥수는 그거에 대해서 딱히 발끈하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제 나 흰머리 많아. 뭔가 반응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흰머리 많아라고 하겠지. 그래서 댁이 있으면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해서 물어볼 거 하나 있는데 일로 와봐. 하지만 구옥순이 지금 뭔가 마음이 상해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옥순님은 별은 거야. 여기서도 지금 14옥순이 와가지고 4호한테 지금 꼬리를 흔든 것처럼 마치 꼬리를 흔들듯이 몰랐잖아요. 뭐 이렇게 뭐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런 거 좀 했단 말이야. 지금 손으로 그걸 하는 걸 보고도 빡치고 그리고 와가지고 밥을 먹고 와? 이러면서 분명히 밥 먹는다고 예를 들어서 1호한테 말한 거라고 지금 구옥수는 오해를 한 거지. 여기서 지금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정리가 끝났어. 야, 너 아주 딱 걸렸다. 너는 지금 너의 뒷공작을 이제는 밝혀낼 때가 됐다. 구옥순 입장에서는 14억은 이 전부터 예를 들어서 그 눈치 없이 2호와 내가 싸움이 시작됐을 때도 내 편을 들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11억에 데이트 못 가고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눈치 없이 또 11억에 상처를 주려고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구옥에게는 계속 거슬려 왔던 거지. 그리고 뭐 그 손병호 게임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아, 얘가 지금 인기녀 롤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14억이 주인공 역할을 했겠구만. 1호의 마음을 흔들어 놨겠구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앞에서부터 쭉 쌓였던 거는 우리가 앞에서 빌드업 영상에서 봤죠. 그렇게 계속 비겁한 행동을 해왔고, 진짜 결정적으로 내가 자는 틈을 타서 사람들 캐고 다니면서 1호가 아직 아무도 선택한 걸 알고 9호에게 선택을 자느라고 못한 그 타이밍에 맞춰서 1호에게 오늘 저녁까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선택해요. 라고 꼬드겨서 저런 뒷공작을 통해서 1호와 슈퍼데이트권을 따냈구나. 그 아침에 비는 시간조차도 4호와 시간을 보냈구나. 야, 이건 진짜 선 넘은 거 아니냐? 라는 게 9호의 생각이야. 근데 14 옥순 입장에서는 완전히 억울하지. 공작하지 않았어. 오히려 진짜 9옥순이랑 데이트한다고요? 알았어요. 잘하세요. 오케이, 가세요. 이렇게 하고 접었다고.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데도 쉬면 안 되지. 뭔가 해야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원래 1픽이 4호기도 했고. 그러니까 4호님한테 나 혼자 있는데 같이 시간 보내요.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캐고 다녀서 뒷공작을 펼쳐서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으니 혼자 있는 상황을 그래도 좀 보람되게 보내보려고 나름 노력한 거지.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오해는 쌓였어. 근데 이제 9옥 입장에서는 지금 14옥이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9옥이 단지 빡쳤다? 그게 아니라 단지 빡쳤으면 9옥 수님도 아마 참았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빡침에다가 모든 사람의 화가 그래. 빡침에 정의감이 들러붙으면 그 화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 화는 정당하거든. 왜 화는 정당하고 악을 처단하고자 하는 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드래곤볼도 프리저랑 싸울 때 몇 대 몇으로 싸웠어. 베지타, 크리링, 손오공, 피코로, 손오반 5명 5대1로 싸웠잖아. 이런 비겁한 놈들이 세상에 어딨어. 5대1로 아무리 외계인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외계인 뭐 합니까? 외계인 차별합니까? 외계인은 뭐 다구리도 되는 거예요? 프리저너가 무슨 죄라고 지금 5대1로 다구리를 당해야 되죠? 왜 다구리를 당해도 돼? 정의니까. 정의의 용사이기 때문에 다구리를 쳐도 되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의감에 휩싸이면 가끔 선을 넘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쨌건 오해에서 나타났던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지금 정의감에 불타서 하는 행동이 과연 이 정의가 내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지금 내가 결론 내린 정의가 맞을까? 내 감정이 정의라는 것으로 포장돼가지고 내 행동을 이끌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구옥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비하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찜한 걸 건드렸다기보다는 그런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솔로에 나와가지고 슈퍼데이트권은 그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하는 건데 거기에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시간이 촉박하니 자고 있는 구옥순 말고 나를 찍어라라고 너 했잖아. 그거는 비겁한 거 아니냐? 라고 지금 구옥수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어제 나 자고 있는데 왜 깨워서 1호님이 누구 선택했냐고 왜 물어봤어? 여기서부터 실은 구옥수님의 화가 나가리가 된 거야. 잘못된 정보로 화를 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리인데 지금 구옥수는 남자 1호가 누구를 선택했냐라는 거는 지금 아직 구옥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1호한테 가가지고 그 슈퍼데이트권을 받으려고 네가 뒷공작 펼친 거잖아. 왜 물어봤어? 여기서는 지금 구옥이 이걸 물어보면 14억이 주저주저 하거나 아니면 1호님이 그냥 선택했나 안 했나 확인하려고 했지. 그러면 구옥순이 왜? 1호가 내가 선택 아직 안 했다고 하면은 너 선택해달라고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쏠려고 했거든. 그게 구옥의 빌드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4옥 입장에서는 저게 벌써 저기서 전제부터 틀렸어. 그러니까 구옥이 생각했던 빌드업 이게 대화의 흐름이 첫 초장에 깨져버리니까 구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제 나 자고 있는데 왜 깨웠냐고. 근데 왜 깨웠냐? 왜 깨웠어? 그건 난 뭐 확인하려고 깨웠지. 왜 확인하려고? 1호님이 없으면 뭐 좀 해보려고. 왜 해보려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구옥순의 생각인데 나는 안 깨웠는데? 심지어 그때 한 말도 그 말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구옥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깨운 것만 남아버리는 거야. 깨우긴 했잖아 이렇게 되니까. 근데 깨운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공격하는 거는 구옥순이 생각해도 조금 과하거든. 그래서 나너 깨워서 1호님 선택하냐고 물은 거 아닌데? 여기서 지금 구옥 입장에서는 당황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11 옥순 어딨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물어본 거는 1호님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4호님이 혼자면 혼자인 시간에 좀 만나보려고 물어본 거기도 하지. 그래서 남자 1호님 누구 선택해서?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그렇게 안 물어봤죠. 1호는 관심 없었죠. 선택을 9옥일 거라고 14옥수님은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밤에 다 알아보러 다닌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화장을 고치는 여유로운 14옥수님. 이것도 살짝 9옥수님 입장에서는 또 긁히겠지. 근데 이제 저걸 통해서 14옥수님은 지금 좀 감정을 조절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11옥순 누구 선택했어? 나는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 데이트 시간에 따라서 그냥 혼자 남아있는 시간에 뭔가 잠깐 차라도 마시고 오는 게 14옥순의 생각이었지. 11옥순 누구 선택했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러 다닌 거다. 그래서 11옥순을 찾으러 다녔지. 그리고 11옥순을 찾고 11옥순에게 물었지. 그리고 9옥순에게 물어볼 건 애초에 없었지. 그런데 그 방에 이제 들어왔을 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들어왔어. 그런데 자고 있네? 나가려고 했어. 근데 구옥수님이 고개가 돌아가.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옥순 그런 대답을 해. 그러니까 그때 물어본 거거든. 근데 이제 구옥순 입장에서는 자고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고 피곤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피곤한데 물어봤다. 그래서 왜 물어봤냐? 그래서 그 이유가 쭉 흘러가면서 너의 의도는 네가 지금 1호의 선택을 번복시키려는 공작이 아니었냐로 흘러가서 너 지금 여기 나와서 그렇게 뒷공작해도 되냐? 그걸로 지금 갈구려고 했는데 문제는 애초에 그 질문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너 나 왜 깨웠어밖에 안 남는 거야. 근데 이미 내가 화는 냈으니 거기서 그래서 미안 이럴 수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운 걸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논리가 되나? 여기서 지금 14옥수님 입장에서는 너 진짜 시청자 무서운 거 모르는구나. 이렇게 지금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완전히 구옥수님이 오해를 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갈등만 보면 14옥수님도 그 구옥수님에게 계속 긁혀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뭐 눈치가 빠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첫 끝발이 개끝발이야. 그런 등등으로 긁혀있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도 구옥순 너 지금 그렇게 앞뒤 재지 않고 화냈지? 너 시청자 무서운 매운맛 좀 봐라. 실은 아마 그 마음도 있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 후회할 텐데 이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두 사람 다 서로가 오해가 쌓인 과정이 있었고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디테일하게 봤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다. 나는 1호한테 들었다. 난 이미 들었던 상태다. 그럼요. 14옥순이 처신을 잘했어. 그러니까 항상 얘기잖아. 감정을 조절해야 돼. 이성적으로 끝까지 상황을 풀고 나가야 되고. 본인한테 1호한테 들었는데 내가 그걸 왜 물어봐? 그걸 내가 너한테 뭐하러 물어봐? 나는 1호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구옥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이미 구옥이라고 들었다고? 근데 지금 구옥 입장에서는 저걸 긴가민가 하겠죠. 왜냐면 9옥은 지금 14옥이 뒤에서 공작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잠꼬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화내는 것만큼 자기 점수가 깎이는 일은 없죠. 실은 본인도 민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상대하기가 애매하죠. 왜냐면 또 언제 오해하고 화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잠꼬대가 아니라 첫 번째 자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깨워서 1차 분노. 여기서부터는 이제 억지가 되는 거야. 자기가 한번 말했던 그 빌드업이 깨지면서 실은 여기서의 9옥수는 14옥순의 뒷공작을 거기서 뭐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얘의 어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내가 비난하겠다, 비판하겠다. 그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첫 번째 질문부터 망가지니까 들어와서 했던 질문이 달라졌으니 들어와서 날 깨운 것만 갖고 얘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은 깨우지 않았어요. 깨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뭐 비몽사몽이었고 그 상황에서 불러서 잠이 좀 더 깼을 수는 있겠지만 14옥순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애매하죠. 왜냐면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왔고 고개를 돌려서 불러봤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실은 14옥순님이 1차 분노하면서 이 말을 꺼내면 안 됐어. 내가 지기 싫었던 마음도 알겠고 9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던 마음도 알겠지만 여기서는 그래? 난 네가 물어보고 다닌 걸 내가 오해했네. 나는 네가 이런 한 줄 알았어 그랬어.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네. 내가 술 먹고 내가 진짜 네 말대로 잠꼬대를 들었나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갔어야 이 상황에서는 잃는 게 없어. 전국민 분노조정위원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깨워서 1차 분노인데 두 번째 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어서 2차 분노. 그러니까 그 구옥순님 입장에서는 캐고 다닌다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구옥순 누구 선택했어? 이게 아니라 11옥순이 누구 선택했어? 아니면 뭐 1호님 이 누구 선택했어? 예를 들어서 뭐 주변의 이야기. 근데 뭐 서로 다른 사람 얘기 물어볼 수 있죠. 근데 11옥순이 나가 있었으니까 11옥순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서로가 상대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억지스럽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억지가 돼버렸어.
뭐 자는 거를 깨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들락날락 거릴 수도 있는 거고 얘기를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게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할 수는 있지. 아우 자는 거 깨워서 미안해라고 할 수도 있지. 자는지 몰랐어 미안하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보통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14억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질문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1억수는 어딨냐는 질문이 나 자고 있었잖아. 근데 등 돌려서 완전 자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상대가 잘못했다는 말을 끌어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게 카메라에 남아버렸다는 거지. 등 돌려서 자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저걸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에게 무례함을 당했다라는 걸로 내가 그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른 걸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등 돌려서 완전 자고 있지를 않았어. 불도 켜져 있었고 심지어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1호님이나 11억수님한테는 깨우지 그랬어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실은 낯설 사계에서는 서로 깨울 수도 있고 안 자고 있으면 들락날락 할 수도 있는 그런 문화잖아요. 왜냐면 3박 4일 동안 계속 서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구옥수님의 지금 앞에서부터 그 빌드가 깨진 상황에서 억지로 그걸 다시 해가지고 이 사람의 뒷공작을 실토하게 하려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가려고 하니 이게 스텝이 꼬여버렸어. 여기 캐고단이나 그러니까 캐고단이나 프레임은 14억이 말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구옥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14억이 이거를 캐고 다니는 이유는 1호가 선택하지 아직 선택을 안 했으면 오늘까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거짓말로 저한테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을 거라고 9억은 지금 믿고 있어. 그거를 지금 실토하게 만들고 싶은 건데 아니었죠. 애초에 질문 자체가 틀려서 이미 첫 문장 말할 때 이미 졌어. 이건 뭐 물론 승패로 보긴 그렇지만 구옥수님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그 기억이 조금 잘못돼 있었다는 게 거기서부터 이미 패배가 결정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진 정보가 틀린 걸 어떻게 정보전에서 이겨. 정보가 곧 총알인데. 그럼 그 팩트가 다른 순간 이미 끝난 거야. 팩트가 이미 다름을 지적받았으면 뒤에서 무슨 논리를 세워도 다 없고 그런 감정적인 거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문제는 전제부터 틀렸는데 뭐 어떡해. 이게 구옥수님이 너무 섣불렀어요. 섣불렀고 스스로 너무 빨리 답을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구옥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겠어. 근데 그게 이제 오해에서 기반됐다는 것도 알겠는데 너무 섣불리 따진 게 문제야. 너무 섣불리 공격적인 그 태세를 취했기 때문이지. 어쨌건 그 행동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14억은 그럴 리 9억이 나를 너무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억도 이번에 너 잘 걸렸다. 왜냐면 지금 9억이 논리가 없어져 버렸거든. 논리가 약해졌는데 자신의 분노를 더 표출해버린 상태야. 그러면 그 분노는 타당하지 않은 분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4억순 입장에서는 그런 타당하지 않은 분노를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야? 너 카메라 무서운지 아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오해했네 그러면이 왜 분노를 두 번 이래서 빡침 이래서 빡침 그렇게 하고 나서 오해했네 그러면 늦었어. 실은 이미 빌미를 줘버렸다는 이 말은 그래? 그 말인지 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오해했네는 날 깨워서 빡침 그 말 나오기 전에 해야지. 왜냐면 내가 깨워서 빡쳤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되게 치졸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뒤에 빌드업이 쭉 이루어졌으면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일종의 유도신문의 도입부로 해서 압박 면접처럼 압박신문의 도입부로 해가지고 상대의 범죄 사실을 실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빌드업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첫 판물에 깨져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못 오해하고 혼낸 사람이 됐으니 그래서 내가 오해했네라는 말에 14억순도 지금 긁혀가지고 지금 구옥수님을 이대로 구옥수님 내가 오해했네 하면서 한 말 물러서려고 했거든요. 야 어디가? 야 나한테 지금 펀치 날려놓고 어디 가냐? 엄청 오해했네. 잠깐 구옥순 잠깐 기다려. 너는 끝났어도 나는 안 끝났어. 이대로 못 보내. 이대로 못 보내. 그래서 14억수님도 지금 그동안 쌓인 게 있어가지고 잠깐 기다려. 나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일로 와. 링으로 올라와. 기다려. 내려가지 마. 어디가? 엄청 오해했네. 이렇게 하면서 네가 오해해놓고 지금 난 본인한테 들었는데 내가 왜 묻고 다녀. 그러면서 너는 지금 그렇게 오해한 걸로 나한테 한 행동을 지금 봐봐. 네가 분노했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사과하면 끝이 아니지? 근데 구옥수님이 거기서 또 말렸어. 지금 14억순이 거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긁었죠. 나는 네가 엄청 오해한 거야? 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14억순도 지금 논리 중에 남은 게 뭐가 남았어? 자다가 깨운 거밖에 안 남았어. 지금 그렇게 되면. 왜냐면 자다가 한 질문 자체가 벌써 틀렸으니까 깨운 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면 대체 자는 사람의 잠을 깨우면서까지 뭐가 저렇게 급한 게 있어서. 근데 이 말에는 뭐가 숨어 있어? 이 밤이 가기 전에 1호의 선택을 번복시켜야 된다라는 게 급한 거야. 9억은 느긋하게 아침이 되면 1호가 밤에 하지 못한 선택을 아침에 할 줄 알았지. 그렇게 전제가 잘못된 거야. 14억이 그런 거 아니야. 1호가 상상 이상으로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심지어 아침에 1호가 거짓말했어. 1호가 순간을 못 면하는 거짓말이 실은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버렸어. 14억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지만 1호도 그 빌미를 제공했거든. 네가 나를 그렇게 했지? 근데 이게 참 논리가 꼬여버렸어. 이미 그 뭐가 급해서 한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사오랑 아침에 차 한잔 하려는 게 목표가 된 거야. 결국은 혼자 있으니까 뭐라도 해보려는 거. 근데 14억은 나는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지. 뭐 별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9억은 깨운 거, 물어본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4억은 뒷공작 안 했어. 그러면 앞에 거 2개밖에 안 남는 거야. 빌드업이 더 이상 안 이루어져. 너 왜 나 자는데 깨웠어?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9억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씨 이거 아닌데. 이게 1호의 우유부단함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갈등에 여러 가지 촉매의 역할을 한 거지. 불타오르는 데 있어서. 그런 지금 상황이죠. 1호님은 자기가 쏘아올린 공이 지금 이렇게까지 불타오를지 모르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볼 수 있지가 됐죠? 지금? 그럼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 남는 거 뭐야? 자는데 깨운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거를 그냥 이 장면만 보면 뭐야 9억은 자는 거 깨워가지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야?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데 9억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거고. 근데 이제 14억수님 입장에서는 정확히 자는 것도 아니었고 14억수님이 좀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 약간 과감하게 하는 주변을 살피지 않는 면은 있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분명히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갔고 그래서 나가려다가 고개를 돌리는 거 보고 다시 들어와서 물어본 건 사실이야. 14억 입장에서는 나름 조심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제 14억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지지 않을 논리가 너무 탄탄한 거지. 이제 자는데도 물어볼 수 있는 정도 차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나는 자고 있는데 그렇게 깨우면 그럴 것 같은데 완전히 말려버린 거예요. 구옥수님이 자는 거 깨웠네 안 깨웠네 갖고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14억순하고 얘기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 얘기하려고 사오가 자리를 비킨 거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구옥수님은 지금 자기의 논리가 지금 다 뭉개져 버려가지고 자는데 깨웠네 안 깨웠네 밖에 안 남은 거야. 그게 너무 큰 패착이지. 그 논리밖에 안 남았으면 그냥 큰 오해했네. 이렇게 됐을 때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또 오바했네. 그냥 좀 이해해줘. 내가 또 여기 와서 너무 예민해졌어. 나 하고 그냥 한 번 더 사과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14억순의 도발에 먹혀버렸어. 그 14억순의 도발에 당했어. 14억순한테는 자고 있는데 깨웠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번에 확실히 그 편집자분들이 구옥수님을 뭐 그렇게 뭐 보호하는 편집을 하진 않는 것 같지. 패가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 패가 좋은 줄 알았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패가 다 모인 걸 보니까 망패야. 그래가지고 미안해 하고 사과하려고 가는데 상대가 배팅을 완전 크게 부르는 거야. 막 도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알았어 들어가 하면서 들어가. 그러면서 점점 이제 파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구옥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지. 차이에서는 어쨌건 14억수님이 그래 앞으로 안 깨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 방송에 나간 후 게시판에 올라올 거야. 라고 지금 14억순의 큰 그림이 보이죠. 구옥수님은 답답하거든요. 뭔가 지금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하나도 안 됐잖아. 14억순의 비겁함을 세상 만천하에 지금 알려가지고 얘를 응징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전혀 시도도 못하고 그냥 자는데 속 좁게 깨운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심지어 14억순은 그걸로 사과를 해버렸네? 그럼 여기서 지금 뭐 어떻게 너 자는데 깨웠잖아 라고 혼내놓고 지금 얘는 사과를 했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근데 14억순도 자 어쨌건 링 위에 올랐으니까 한번 계속 좀 해보자.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네가 기분이 나빴다면 근데 이제 구옥순도 어제 내가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 술을 마시고 피곤해서 그랬을 수 있는데 근데 14억순이 이거는 아마 이날 처음 생각한 건 아닐 거야. 이거는 이날 생각했다기보다는 벼르면서 이걸 한번 구옥에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벼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기분이 태도가 된 상황 같다. 왜냐면 14억순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지. 왜냐면 그냥 단지 자는 걸 깨웠다는 걸로 나한테 이렇게 분노, 1차 박침, 2차 박침 그렇게 자리까지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분명히 너의 태도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한테 말하는 건 너의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표출된 게 아니냐. 그게 정말로 내 잘못에 대한 뭔가 앞으로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미죠. 어쨌건 이 문장은 좀 준비된 문장 같은 느낌이 벼르면서 나의 필살기 약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구옥수님한테는 그건 네가 판단할 건 아니다. 자꾸 도발에 넘어가. 이게 그 삼국지 게임을 하면 그 도발에 잘 넘어가는 장수들이 좀 있어. 손에 꼽히는 장수들이 뭐 여포, 장비 뭐 이런 그런 게 있죠. 구옥수님도 정말 의리 있고 어쨌건 주인공인 그런 장비인데 문제는 이제 도발에 잘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필 또 장비로 비유를 했었는데. 근데 장비가 실제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고요.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장비가 실제로는 똑똑한 사람인데 왜 똑똑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려질까? 연희에서는. 물론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그거는 성급했기 때문이야. 자기가 감정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실제로 삼국지 소설보다는 똑똑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인생 말년을 부하에게 목이 따이는 수모를 당한단 말이에요. 어쨌건 자기 인생의 역사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똑똑했어도 결국 사람 마음을 얻지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옥수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지금 상황에 말리니까 계속 말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기고 지고 말 그대로 자존심 싸움이 되니까 이게 너무 지금 잃는 게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십사옥수님은 이제 완벽한 논리가 생겼어. 야, 네가 오해해놓고 지금 화를 냈네? 그거는 네 기분에 따라서 네가 나한테 화내를 태도를 했는데 네가 오해면 내가 잘못한 거 없지? 근데 넌 화를 냈지? 그럼 네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낸 거면 기분이 태도가 된 게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튼 네가 엄청 오해한 거잖아. 그럼 모든 잘못은 다 너잖아. 라고 십사옥수님은 뭐 약간 무적 논리가 돼버렸어. 그냥 억지로 무적 논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 대화가 쭉 흘러오면서 무적 논리가 돼버렸어. 왜냐면 네 오해로 일어난 일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 다 네 오해인데? 엄청 오해한 거잖아. 저때 십사옥이 구옥 말을 끊으면서 얘기해요. 왜 그렇게 자는 사람 깨우면서까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게 되게 궁금한 거야. 이게 지금 구옥순 입장에서는 지금 회유책을 쓰는 거야. 자, 네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내가 자는 동안 1호의 선택을 번복시키려는 수작을 부렸잖아. 빨리 그 수작이라도 얘기해봐. 근데 그건 없었어. 자, 네가 1호의 선택을 번복시키긴 했잖아. 자, 내가 알았으니까 14옥순 입장에서는 없어. 애초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14옥순은 억울하고 9옥순은 9옥순대로 지금 뭔가를 얘가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태도로 막 따지듯이 물어볼 줄 몰랐네. 그게 아니 뭐 그냥 자는 것 좀 깨웠다고 뭐 이거는 뭐 무적 논리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이미 첫 문장에서부터 구옥수님이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너 앉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구옥수님이 이걸 좀 현명하게 하려고 했으면 여기서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의심은 있지. 1호가 그렇게 했을 리는 없거든. 1호의 말을 어쨌건 근거가 되니까. 거기서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오해했나 봐 그냥 넘어가야 돼. 그러면서 다시 퍼즐을 맞춰야 돼. 다시 정보를 수집해야 돼. 근데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정보가 편향된단 말이야. 싸움의 기술 한동안 가이드라인으로. 근데 14옥수님도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런 태도로 막 따지듯이 물어볼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는 것 좀 깨웠다고 이렇게 좀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잖아. 구옥수님은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14옥수님은 지금 그렇게 프레임이 돼버리니까 구옥수는 지금 이제 뭐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자는 것 좀 깨웠다고 심지어 그 불까지 켜놓고 있었으면서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몰아세우듯이 물어볼 줄 몰랐네. 뭐 다른 사람 얘기 좀 물어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옥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뭐 더 이상 논리가 없어. 더 이상 논리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미안해. 데이트 잘 다녀와. 그러니까 구옥수님이 생각해도 이거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 프레임으로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사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사과를 해? 사과할 거면 아까 했어야지. 아직 우리는 링이야. 정신 차려. 가도 올려.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네. 실컷 화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병 주고 약 주면 애초에 그렇게 미안할 일이면 애초에 병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분노는 왜 했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네라고 하면서 약을 줄 거면 병을 주지 말지. 얘 지금 뒤에서 분명히 1호한테 딴짓 했는데 이거 캐낼 수가 없네. 아우 빡쳐. 아우 미치겠네. 지금 그거야 지금. 아우 미치겠네. 근데 14옥수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긁힌 거를 말하면서 조금 마음이 풀리고 있고 이게 너의 스타일이야? 자 마지막 펀치. 이게 스타일이라는 영어를 써서 그나마 좀 있어 보이지. 너 원래 이런 애야? 너 원래 그렇게 사니? 구옥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14옥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되게 센 말이야. 표현이 안 세 보여서 그렇지. 원래 누구를 비난할 때는 너 왜 나를 깨웠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동에 대한 비난이니까 약간 레벨이 낮은 비난이 돼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건 굉장히 높은 레벨의 비난이 되거든. 칭찬은 반대예요. 칭찬은 너 이거를 뭐랄까 이걸 처리했구나. 이건 행동에 대한 칭찬이니까 레벨이 낮은 칭찬이지. 너는 인간 자체가 정말 빛난다. 이건 레벨이 높은 칭찬이 되지. 이게 칭찬이나 비난의 레벨이 이렇게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의 스타일이야? 그럼 너는 원래 이런 애야? 이러니까 되게 높은 레벨의 비난이거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세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 14옥수님도 당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아. 근데 이거 14옥수님도 이런 태도를 다들 너무 배우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실은 사과를 한 사람에게는 퇴로를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고. 근데 이제 다만 14옥수님은 지금 좀 계속 긁힌 게 있다 보니까 상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계속해서 지금 펀치를 날렸는데 실은 만약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면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을 때 내가 속이 부글부글해도 알았어 하고 넘어가줘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승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여유고. 14옥수님 행동을 그대로 배우지는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일상에서는 관계가 더 이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왜 생각을 그렇게 했을까? 왜 너는 원래 그런 애니? 아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까? 그러면서 근데 더 하려면 해봐. 이제 타이밍 좋게 남자 1호가 식사 메뉴를, 제작진 입장에서는 1호를 말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냥 그 두 사람의 서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옥수님이 너무 이 상황 자체를 오해한 상태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지. 사장님 편파적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옷 예쁘다. 이때 이제 14옥수님은 음료수를 마시고 이제 한번 미소를 지으며 구옥수님은 아씨 이거 내 생각대로 안 됐네. 그렇게 됐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찐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내가 뭐 누굴 편들면 뭐 하겠어. 애초에 이거는 지금 그냥 이런 갈등이 올 때 우리가 뭐 주의할 점이나 이런 걸 좀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풀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캐고 다니지는 않았다. 14옥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억울했겠죠. 캐묻고 다닌 것도 아니고 뒷공작한 것도 아니니까. 그게 이제 물론 그 뒷공작이라는 표현이 두 사람 사이에서 화두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구옥순 입장에서 머릿속에 있었을 거고 14옥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만약 나왔다면 굉장히 억울했겠지.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한번 보고 잘 갔다 와라는 말을 듣고 갑니다. 구옥순님도 여기서는 그래도 아 내가 너무 빈약한 논리로 괜히 분노를 했구나라고 본인도 반성을 했을 거야. 내가 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하다 보니까 자기도 아 내가 자는 걸 깨워서 이랬나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14옥수님의 그런 부분을 더 이상 밝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여기서는 뭐 어느 쪽으로든 실수를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싸움 씬으로 보면 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정보 수집이야. 정보 수집이 잘 안 된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얘가 분명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럼 정보를 모아야 돼. 쭉 모아.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말실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너 근데 그 말과 전에 했던 말은 다른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퇴로를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퇴로를 막아야 되는 거지만 아니 어깨를 흘리고 다니진 않았지만 약간 여자친구가 뭘 바라는지를 몰랐죠. 내가 왜 여자친구를 울리는지를 몰랐지. 지금 이 방송을 보고도 의견이 나뉘네요. 마치 정치처럼. 진짜 되게 흥미롭죠. 되게 이래서 그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같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잘 갔다 와 이거는 구옥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화해의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를 뭐 또 수동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았고 매끄럽게 풀리진 않았는데 또 알고 지내는 사이고 밖에 나와서 풀면 되죠. 또 방송은 방송이고 또 여기 나온 출연자들끼리는 그런 건 있을 거야. 왜냐면 카메라들 앞에 막 몇십 대 있다면서요. 몇십 대 앞에서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서로가 날이 서는 거 이해하죠. 그렇게 어쨌건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 1호님에 대한 거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14옥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근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14옥수님이 좀 미리 이게 물론 근데 그 정도라면 암묵적으로 아 다른 사람을 고르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명확하게 1호님에게 들었어도 어땠을까라고 생각드는데 그래서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그쵸? 구옥수님은 화해 제스처를 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작 1호한테는 따지지 않아요. 1호가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니까 지금. 지금 자기가 예민했다 이런 부분을 나름 반성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논리가 빈약했다는 것도 알고 예민했기 때문에 14옥순을 오해했다고도 본인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뭐 잘 풀었어요. 다음 데이트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1호님이 지금 그 순간적으로 말이 자꾸 실수가 나오잖아. 밥만 먹고 한 11시쯤 와서. 11시 45분이니까 1시간 차이는 아니니까 11시쯤인 거야? 그래서 이제 늦게 오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11시 와서 기다린 줄 알고 미안해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기로 어쨌건 정확히 도착을 했고
그리고 뒤에 탑니다. 항상 누구나 뒤에 태운다고 하면은 옆에 타면 특별한 존재 같잖아. 그래서 뭔가 택시 타는 것 같잖아요, 하면서도. 앞에 안 태운다잖아요. 뒤를 그냥 상석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가라는 의미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는 지금 어쨌건 배려석이잖아. 뭐 안마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달린 좋은 자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배려해준다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원님이랑 뭐 했냐? 뭐 커피 마셨다. 고기 많이 먹고 왔냐? 근데 많이 먹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회 좋죠. 그래서 왜 갑자기 나한테 쓴다고 한 거냐? 그래서 뭐 어제 선물을 줘가지고 솔직히 데이트 구옥순한테 쓰려고 했었다. 14옥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선물은 내가 다른 사람 알아보고 올 테니까 이걸로 내 마음은 알아줘라. 그냥 당신이 아닌 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아마 14옥수님은 생각을 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옆방 두드렸는데 구옥수님 자고 있고 결국 남는 게 다 나간다고 하니까 남는 거는 두 사람이잖아요. 9옥과 14옥. 근데 한 명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14억이 혼자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게 이제 사랑이 한 단계 깊어지는 순간이 그 연민이 더해지는 순간이잖아요. 이제 14억이 동정인가? 라고 물어보죠. 동정 아니래. 응? 여기서 애정인가요? 그렇다고. 근데 이제 동정이라는 표현보다 연민이라는 표현을 좀 써주지. 아니면 사랑을 깊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데이트권 저한테 안 쓴다고 했지만 선물이 굉장히 뜻깊어서 그 선물은 뜻으로만 봐야지. 어떤 실용성은 없어. 써먹을 데가 없잖아.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른 부분에서 잘하고 다른 데이트가 재밌는데 저런 걸 주면은 뭐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상황에서 1호님과의 데이트가 좋지 않았거나 안 좋은 기억이면 이거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어쨌건 트로피 열었다가 이게 마음에 들었다. 최고의 여신이라는 뜻이 그 표현이. 보통 약속을 했으면 늦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20분은 기다리지 않나요? 3분 기다리고 자리 뜨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과연 최고의 여신은 과연 최고의 내님이 될 수 있을지. 이 말은 이제 1호님이 어쨌건 최고의 여신이긴 하지만 내가 최고로 선택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저거를 주는 순간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결정됐고 실은 그 전에 밥맛을 데이트 할 때 이미 1호님의 마음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1호님은 외모가 좋으면 일단 끌리고 사귀어야 돼. 그 사귀는 데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결혼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결혼에서부터 멀리하고 있는 거야. 반전이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뭐 다른 사람도 지금 몇 명 좀 예측되는 사람이 있지만 삼겹살에 회라니 아주 그냥 호강하네요. 입이 호강하는 날이네. 멍게 해삼도 못 먹고 그러면 뭐 멍게 해삼 번데기 먹고 회는 그러면 옥수님이 드시면 되겠네요. 근데 1호님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변화를 싫어하기도 해. 그냥 그 상황에서 머물고 싶은 사람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가도 늘 가던 데만 가. 그래서 여자친구는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항상 변화하지 않으니까. 고양이과니까 뭐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덩치가 크고 그 단단하니까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 근데 뭐 호랑이도 뭐 큰 고양이잖아. 고기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14옥수님의 옷소매에 이게 지금 닿으려고 계속 그러거든요. 장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고 있다가 그거 좀 조심하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살짝 걷긴 했는데 이게 또 달랑달랑 또 해. 이게 살짝 그렇게 거슬리면 걷어주시죠? 이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접어야겠는데 물론 이제 저같이 굉장히 뭐랄까 하지만 이거는 어쨌건 배워볼 만한 플러팅의 일환일 수 있다. 1호님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딱 걷어줍니다. 14옥수님이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나솔 사계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거스러미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사람과 친해지고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하긴 모르겠어. 이게 실제로 어떤 플러팅을 생각하고 뭔가 이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것을 연출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호의를 주고받다면 가까워지니까 그런 걸 한 건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걷어주죠. 여기죠. 그래서 다정하다는 또 칭찬 한번. 1호 자상해요. 자상하고 그런 편안한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압박에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순간적으로 몸에 날려고 하고 그리고 좀 주변에 신경을 안 쓰니까 자꾸 어떤 정보들이 잘 수집이 안 돼. 시야가 넓긴 한데 주변에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실수는 오히려 어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든 그게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너무 완벽해 보여도 당하기 어려운 건 있으니까. 근데 14옥수는 1호님한테 섰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슈퍼데이트권 있으면 그렇게 섰을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데이트를 했으니까. 근데도 또 아이스크림이랑은 다르니까. 근데 이제 14옥수님은 지금 여기서 1호라고 하고 저기서 4호라고 하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14옥수님의 마음을 보면 일단 예선 통과는 2명이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선택은 누구를 하냐? 14옥수님이 가장 두려운 건 배신당하는 거야. 14옥수님의 마음은 불안하기도 하고 나를 기만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상처가 존재해서 그런 상처가 또 헤집어지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를 배신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줄 사람을 찾고 싶어. 그러면 1, 4, 5에 그런 내 호감이 비슷비슷하다면, 이 사람들이 예선을 통과한 상태면 결국 진짜로 나 좋다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영원할 사람을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4호가 더 좋았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이거는 뭐 확신은 없는데 어쨌건 첫인상도 4호였고 4호에 대해서 호감도 보였고, 근데 뭔가 진심 어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지한 태도를 하는 건 그래도 1호님인 거지. 처음에 원픽이라고도 했고. 근데 4호님은 아까 대화를 해보니까 4호가 대화도 잘 맞고 관심도 가고 하는데, 문제는 4호님의 입에서도 구옥수님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14옥수님은 4호보다는 1호인가? 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성적 호감이 1호에게 더 든다. 이거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 확신을 안 줬거든, 4호님이. 4호님 확신 안 줬고 1호님은 확신을 주려고 했었지. 근데 그게 금사파처럼 보여가지고 이 전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확신을 못 가진 거지. 표현만 보면 확신을 줬지. 이게 솔로나라에서는 어쨌건 선택하기 전에는 갈등할 수 있는 거니까. 어장의 개념은 아니야. 어장은 내가 사귈 사람 따로, 사귀지 않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 사람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거 따로, 그게 이제 어장이지. 이거는 14옥수님도 실은 아직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야. 그래서 1호님도 딴 상태면 데이트권 어떻게 쓸지 한번 볼까? 근데 이제 1호님은 솔직히 볼 거 없어. 14옥순이에요. 약간 1호님도 자기 마음을 잘 못 들여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럼 저도 1호님한테 썼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대화에서의 화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순간의 감정이긴 하지만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선택하고 싶다. 1호님에게 마음이 커졌던 것도 아이스크림 데이트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마음을 열어준 것 같으니 그 마음을 좀 직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열리는 건 사실이야. 그 1호든 4호든 14옥수님은 둘 다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구옥수님은 이제 엄청 옆에서 떠들고,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냐, 남자친구랑 있을 때, 근데 뭐 이 정도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헤어지는 것도 모르겠네. 이러면서 이제 이별 얘기, 전 여친 얘기가 나오죠. 지난 연애를 생각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었다, 이별할 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금방 잊을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정론이죠. 연락을 하냐는 말에 하나도 안 해. 전 남친과 연락을 하는데 10년 넘게 솔로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거는 위장 남사친으로 물러나 있고 지금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해소하고 있는 거여서, 그거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그 묘하게 안 끝나 있을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연락은 당연히 안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난 한 번쯤 보고 싶거든요. 이게 1호님이 가지는, 그게 1호님이 지금 맞닥뜨린 실존적 고뇌가 지금 저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근데 저 마음의 반론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지. 자기가 소멸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결국 과거의 인연들을 다 잃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꾸리고 하고 그냥 이대로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근데 이건 내가 너무 거창하게 표현을 했고, 실은 그냥 좀 표면적인 예로는 눈앞에 카타르 항공 출신 14옥이 있으니 홍콩 카타르가 생각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충동적으로 들면서 그게 그냥 입 밖으로 뱉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14옥순을 보면 전에 그 여성이 떠오르니까 또 그 여성과 이별했던 그 순간의 고통, 이 사람이 홍콩으로 갔을 때 더 외롭고 고통스러웠고, 그 10년간 연애를 하면서 허전했던 세월,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20대는. 그러니까 20대는 허전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욕망이 실현되면서 외롭지 않다라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외로움이 해소되는 게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어느 순간 공백이 생기면서 그 안에 결핍이 생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30이 돼서 그걸 해소해주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겠지. 그게 아마 카타르 홍콩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떠나간다는 생각에 그때 다시 무너졌겠지. 그러니까 계속 허전하다가 채워졌다? 그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더 큰 충격이었겠지. 왜냐면 풍요 속의 빈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채워지지 않았지만 어떤 한 특별한 존재가 채워졌다. 그래서 그 고통이 아마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거야.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나약한 거지. 생각해보면 이별의 고통을 뭐 1호님만 겪는 건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보고 싶다는 말이 결국은 그 눈앞에 14옥순을 보면서 그냥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헤어질까봐 두려운 거. 이별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이별을 하면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어버리는 거잖아.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내 안에 어떤 존재들이 사라진다는 느낌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도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 나는 게 결국 물론 효로도 연관이 있지만 결국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연관돼 있다면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도 연관이 되겠지. 이거를 스스로 깨닫는 건 참 힘들어요. 나도 남 얘기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말투가 되게 조곤조곤하죠. 그래서 뭐 본다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어딜 본다는 거야? 한 번쯤 이렇게 만나고 싶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데이트를 한 번 할 때마다 결혼식 안 한다. 결혼식을 안 한다고? 뭐 부모님 모시고 산다부터 시작했지. 이 정도면 이제 서로 알았겠구나 했는데 지금 갑자기 전에 헤어졌던 사람을 한 번쯤 보고 싶다고. 솔직히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소개팅을 하는 사람 앞에서 저 말을 한다는 게 실은 그게 너무 충동적이라는 거지. 그 사람들의 변한 모습은 그냥 내가 새로 만난 사람으로 그냥 유추하면서 그냥 내 인생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생각하는 게 인생이지. 그 사람의 하나하나 삶을 하나하나 다시 내 시간으로 넣어가지고 내가 소멸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거는 그건 뭐 너무 이기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한 번쯤 다 만나보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안 봐도 상관없잖아요. 굳이 자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불안함을 심으면서까지 다시 만날 필요는 없잖아 솔직히. 근데 이제 1호님은 불안하게 할 마음은 없지. 그냥 자기 인생이 이대로 꺼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과거에 무언가를 재현하고 싶고 그런 인연의 끈을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근데 굳이 연락해서 막 보고 싶어요? 1호는 괜히 공수표를 날려서 자기 마음을 속이려 하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정정당당하다고 볼 수 있죠. 속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게 결국 자기의 성벽을 세우는 거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도 괜찮은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족을 이루는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그게 몇 명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일단 떠오른 거는 카타르 홍콩이긴 하죠. 그러면서 저랑 대화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 거 있어요? 근데 뭐 별로 없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진대.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회피적인 성향이고 실은 스스로가 성벽을 쌓는 것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최종 커플이 되고 밖에서 뭔가가 또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났을 때 나한테 올 후유증. 이게 실은 한 30대쯤에 헤어져도 뭐 또 연애하겠지. 그냥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마 1호님은 그랬을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 이별로 인한 타격이 더 커진 것 같아. 결국 실존에 대한 고뇌 때문에 결국 이별 자체가 내가 한 세계의 죽음을 계속 마주하는 거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닐까. 이런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름답다 시간아 멈춰라 그 개념이잖아요. 저렇게 되면 이제 메피스토가 끌고 가는 거야. 죽음이 두려워서 현실이 안 주하려는 지금 시간을 멈추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안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르고 싶은 거군요. 변화라는 건 어쨌건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이라는 거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기회비용이라는 건 결국 내가 얻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얻지 못하는 무언가는 결국 손실로 느껴지고 변화가 결국 손실을 만들고 손실은 그런 아까 말했던 실존적인 고뇌에 한 숟가락 고뇌에 더 숟가락을 얹어. 그냥 이대로 멈추고 싶은 거야. 아니 왜냐면 헤어진 사람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니까. 1호님도 그 생각을 해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1호님이 프레임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1호님은 전 애인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아버지가 전 애인 보고 싶다고 가가지고 어머니가 상처받으면 아버지한테 잘했어요라고 할 거야?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내가 이루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보면 그거는 실은 가족 안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본인도. 근데 지금 1호님은 가정을 만들고 싶잖아요. 결혼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이뤘을 때를 가정하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런 부분의 고뇌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는 싶은데 만약에 헤어졌을 경우는 못 보잖아. 못 보는 게 너무 슬플 것 같아. 14옥수님이 지금 뭐 친구로 계속 지낼 것 같아요? 결혼하면 끝이야. 결혼하면 가정생활 해야지. 오히려 어쨌든 14옥수님은 결혼해서 자기 가정에 충실할 거고 사귀지 않아도 못 보고 그래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거는 사귀는 거고 그리고 안 헤어질 수 있는 걸 하자는 건데 지금 벌써 이별이 두려운 거지. 과거에 한번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아까 낮에도 그렇지만 한 번 사귀고 결혼까지 갔다는 분도 있는 걸 보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별을 경험하잖아요. 이별이 그렇게 또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1호님한테는 그게 되게 특별한 거지. 확신이 부족한 거냐는 말에 좋아. 그래요. 이게 상당히 진작 일어났어. 아이스크림 데이트보다도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귀엽긴 하다. 그쵸? 지금 그걸로 이미 꽂혔고 이게 만약 밖에서 두 사람이 소개팅을 했으면 키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사귀어볼까요? 했을 거야. 결혼이 전제가 안 돼 있었다면. 근데 이제 지금 1호님은 저 결혼이라는 게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다라는 게 지금 너무 큰 변화가 두려운 거지. 한 번으로는 안 되잖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분의 마음이 저랑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본인의 마음이 커졌다는 걸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1호님이 지금 14옥수님한테 진심이라니까? 여기서 지금 이 멘트가 어떻게 보면
1호님 이 전에 말했던 1호님의 인터뷰랑 비교를 해보면 1호님이 처음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어? 뭐 얼굴은 귀여워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아. 근데 키가 너무 작아서 우리 너무 애 같아요.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저랑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만큼 본인의 진심이 어떻게 마주한 거야. 벌써 그러니까 본인은 예전이었으면 시작하고도 남을 정도의 지금 마음이 간 거야. 그런데 지금 14옥수님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이게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지. 14옥수님도 좋았대. 되게 좋았고 대화도 즐겁고 근데 남자 1호님한테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어느 정도 정해졌다. 4호보다 1호인 이유는 1호가 더 진심을 얘기했기 때문이긴 해죠. 4호는 나보다는 9호일 수 있겠다는 생각.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눈치가 느리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손도 깎게 줘. 그래서 뭐 하게요. 그러면서 이걸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구옥수는 됐다. 자기가 하겠다.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사원님은 그걸 주면서도 이게 너무 강경하게 이러니까 진짜로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게 싫은 건가? 이게 이 사람이 적당히 나를 밀어내면 그냥 밀어내는 것보다 할 텐데 이게 계속 밀어내니까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나? 그 사원은 그래도 구옥수님의 그런 여린 부분, 여리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궁금한 게 이럴 때 당신의 반응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격정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서 지금 너의 이런 행동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국구부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면서 그냥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던지니까 거기서 더 구옥수님이 그 말을 집중하고 그 말에 더 본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옥수님은 지금 어쨌건 뭐 속이 지금 상해 있는 상태잖아. 근데 저기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사원님의 저런 태도에 마음이 조금 녹죠. 감사한 마음이 들지. 그러니까 더더욱이 여기서 99%라고 물론 99%일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센 포인트. 뭐 그 정도로 넘어갔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원님의 질문도 상당히 차분하고 노련했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그 구옥순, 민망하잖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사원님이 어떻게 보면 원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옥수님이 저런 뭔가 민망하잖아 그런 걸 원했다기보다는 구옥수님의 내면에 그런 구옥수님이 방어 기제라고 그 갑옷 안에 있는 구옥수님의 어떻게 여린 본질이 있잖아요. 그 안에 어쨌건 살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갑옷이 있으면 그 안에 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린 살을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치고 그 본질이 보고 싶죠. 그 나한테만은 그런 갑옷으로 그렇게 날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원님이 원한 거였잖아요. 그렇게 갑옷을 들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채찍질만 하면은 누가 너한테 다가가겠어. 그 갑옷을 좀 내려놓고 평상복을 입고 우리 같이 당근 먹으러 가자. 당근 같이 먹자. 그게 이제 사원님이 좀 제안한 부분이었고 구옥수님은 그거 부분에서 조금 뭐 나는 원래 이런데 어차피 나 손해 보잖아 이렇게 하면서 좀 거기서도 지지 않았지. 그러면서 지금 한편으로는 물론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어쨌건 좌절에 가까운 마음 상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지. 이제 그제서야 주죠. 부끄럽잖아라고 하고 사오 빌더 훌륭했어.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줘봐 하니까 구옥 지금 평온한 그러기 상태. 그렇게 그래도 싸우고 나니까 후련하다. 이렇게 약간 그런 상황. 그 약간 뭐 이런 거는 뭐 장난칠 수 있지. 그 해주려는 사람 긴장시키고 긴장하는 사람 죽을래? 이게 원래 국룰이잖아요. 그 사원님이 져주는 듯 하나 구옥님 머리 위에 있는 듯. 그렇게 왔다. 누가 왔어? 그 와룡 선생이 왔죠. 두 번째 슈트를 입고. 그러니까 나 만날 때 그렇게 입고 오지. 근데 혼자 밥 먹게 한 사람이 누군데? 퇴소할 뻔했잖아요. 충격 먹고. 칠옥순이랑 그래도 좀 데이트를 하고 먼저 말 걸어주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겼죠. 이제 데이트를 안 나가고 이제 칠옥순은 이호님이랑 나가고 그래서 빨리 옷 갈아입고 와. 술이나 한잔하게. 남아있는 사람끼리 술 한잔하자. 그냥 와룡 근데 어쨌건 다시 낮술? 이러면서 다시 그 구옥을 향한 마음이 또 불타오를 수 있겠죠. 근데 구옥수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죠. 남자 1호가 신청을 안 했고 그걸 몰랐고 7호는 나중에 듣고 싶다고 하고 그러면서 맞다 1호가 다 신청 안 했지. 구옥순 입장에서는 3호도 그렇고 11옥순도 그렇고 약간 지지 세력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옥수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아까 14옥이랑 싸워가지고 뭐 그랬다. 그냥 하소연하는 거지. 나도 약간 감정 못 숨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11옥순한테 14옥순을 뭐 뒷담화는 아니고 아우 나 아까 싸웠어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제가 하나 아는 거 나와가지고 살짝 신났어. 그러면서 이제 분홍색 가디건을 이제 고릅니다. 내가 내 편을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좀 좌절돼 있던 부분을 다시 좀 올리는. 그래서 어쨌건 훨씬 이쁘다고. 그래서 뭐 액세서리도 챙겨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한마디 kup살이 주니까 뭐 눈으로 레이저 한번 쏘시고. 그래서 운전하는 거 좋아하냐? 라는 거에 이제 운전 잘한대. 나도 운전 서울까지 하긴 하지. 운전 서울까지 하긴 하지. 이 말이 살짝 불안해. 아니 운전을 잘하냐고 묻는데 서울까지 하는 거? 아니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서울까지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서울까지 하는 게 혹시 지금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면 이 사람 운전 못하는데? 그래서 11옥수님 차로 가는 건 어떠냐? 미안한 마음에서 부탁을 했는데 실컷 먹어라. 내가 운전 잘한다고 막 이러면서. 아 잘해. 근데 아까 서울까지 운전하긴 하지라는 말에 벌써 거기서 신뢰를 잃었어. 실은 저 방향에서. 물론 내가 편견일 수는 있지. 잘고. 그러니까 뭐 밀당도 없고 그리고 배려심도 가득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험도 많지 않고 저는 또 이제 주말이네요. 주말에는 가능하면 이제 편집된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심리대화 학교 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심리대화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주 새로운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라이브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려드린 영상에 대해서 또 피드백도 드리고 있거든요.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교육 콘텐츠도 이런 분석만큼 많이 올라오진 않지만 교육 채널도 종종 올라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